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전진영입니다. 운전 중이 아니지만 차에 시동을 켜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대개는 차 안에 에어컨이나 히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인데요. 이렇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앞으로는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예보돼 있죠. 코앞에 닥친 여름, 이제 폭염 대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 과정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돼 있죠.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그림처럼 인생도 자유롭게 즐겼다고 하는데요. 살바도르 달리의 삶, 그림과 얼마나 닮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하신 모든 것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6월 13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여름 불볕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열기로 뜨거운 차량에 내부를 식히기 위해서 미리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고 차에 오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공회전을 할 경우 앞으로는 사전에 경고 없이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강희은 과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앞으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게 되면 사전에 경고가 없이 그러니까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터미널이라든지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네. 휘발유나 가스 차량은 3분을 넘기면 과태료를 부과받고 경유 차량은 5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공회전 제한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의 모든 지역이 공회전 제한 장소인데요. 이건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시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빈번한 공회전이 우려되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학교 옆 같은 곳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해서 7월 10일 이후에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받는 거고요.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사전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 서울을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하고 일반 공회전 제한 장소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따로 특별히 할 정도로 공회전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네, 여전히 많이 있는데요. 예. 그 사유를 보면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예열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 공회전이 오히려 엔진에 좋다. 그다음에 시동을 켰다가 껐다 하는 것보다 공회전을 하는 것이 연료가 적게 된다는 그런 잘못된 상식으로 공회전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가 계속 홍보해서 공회전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게 했는데요. 여전히 점검을 해보면 1년에 50번 정도 공회전 차량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올봄에 미세먼지로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중국발 미세먼지가 주요 원인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된 미세먼지도 또 무시할 수 없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 중국동 7개의 영향이 30 내지 50% 정도라고 분석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국내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건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공회전 제한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발 스모그의 그 원인이라고 불리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 교통 부분이 35%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PM10이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는 그 교통 부분이 2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분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최근 자료가 2011년 자료인데요. 네. 그 교통 부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PM10은 856톤이고요. 초미세먼지는 788톤이니까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그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도 이렇게 운전자들이 공회전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그 차내 온도 조절 때문이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그리고 겨울에는 히터 사용을 위해서 공회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도 온도하고 상관없이 뭐 잘못된 상식이나 습관 때문에 그 차에 안 타고도 공회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저희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위도 좀 심해질 거고요. 더위 심해지면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뭐 아직 좀 먼 얘기입니다만 겨울도 다가오고 할 텐데 이렇게 공회전을 좀 제한하게 되면 운전자들이 좀 반발이 심해질까 봐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 중점 장소에서 사전 경고 없이 단속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가 않는데요. 저희 서울시하고 자치구는 이런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그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홍보를 해왔고요. 그 또한 사전 경고 없이 단속 가능하다는 표지판을 6월 말까지 붙여서 시민들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노력을 하기 때문에 불만이 취소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시민들께서 2000cc 자동차 기준으로 하루에 5분만 공유전을 하지 않으면 1년에 연료비가 4만 6천 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는 48kg 정도가 감축이 되니까 네.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뭐 일반 자가용하고 다르게 택시나 버스, 뭐 화물차 같은 그런 뭐 영업용 차량이나 대중교통 같은 것들은 좀 상황이 다를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대중교통, 영업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일단 그 제도는 같이 적용되는데요. 네. 저희 생각에 대중교통이나 영업용 차량에는 사람이 계속 앉아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유전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공유전 제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 경유차는 엔진 예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건 5분으로 했고요. 휘발유 가스차는 3분이라는 차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대기 온도가 0도에서 5도시 25도시에서 30도일 때는 5분이 아니고 10분까지 공유전을 허용해주고 있고요. 그 추운 겨울,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더운 여름, 30도 이상일 때는 공유전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아, 네네. 구급차 같은 공유전이 필수적인 차 같은 경우는 아예 공유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모든 차량에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차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경고가 좀 그래도 있어야 시민들이 단속을 한다는 걸 알 텐데 이번에는 왜 사전 경고를 하지 않는 건가요? 사실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이 사전 경고를 하게 되면 그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유전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홍보를 쭉 하고 있고 안내 표지만을 붙였는데 저희가 그 제도 시행하기 7월 10일 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이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시민들께 알려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이 단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정확히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또 중점적으로 단속에 들어가는 공회전 제한 장소가 어딘지 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고요. 서울시의 모든 지역은 아니고 학교 옆이라든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그 표지판이 붙어 있는 지역이 중점 공유전 제한 장소고 예. 여기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민들께서 인식을 하시고 주위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주셔서 그 예측하지 않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루에 5분만 공회전을 줄여도 4만 6천 원 정도 연료비를 아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돈도 아끼고 또 환경까지 보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 공회전 말고 또 없을까요?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공유전 제한은 서울시의 중점 사업인 친환경 교통문화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것은 경제 속도를 지키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하지 않고 공유전을 하지 않고 에어컨이나 히터를 불필요하게 사용하지 않고 신호 대기를 할 때 기어를 드라이브가 아니라 중립으로 놓는 10가지 요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실천할 경우에 연비가 개선이 됩니다. 저희가 실증을 해보니까 최고 34%가 개선되고요. 최소도 10% 이상 개선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예. 연비가 10% 개선된다고 할 경우에 그 차 한 대당 매달 3만 원, 1년으로 치면 36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서울에 차가 300만 대가 있거든요. 그럼 1년에 1조 이상의 그 연료가 절감이 되는 거고요. 전국에 2천만 대가 있으니까 6조 이상의 연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온실가스가 89만 톤, 초미세먼지가 79톤이 서울에서 절감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요즘에 세월호 사고나 지하철 사고 때문에 안전사고가 중요한데요. 친환경 경제운전 에코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
교통사고가 8%가 줄고 부상자는 14%, 중상자 수는 36%가 줄어서 예.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의 건강, 생명, 안전이 보호될 수가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의 강희은 과장이었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이번에는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쉐어링 행사 다녀오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서울 각 지역구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등 지역 주민들이 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송파구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송파구는 책 읽는 송파라는 구호를 걸고 관내 어디에서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요. 도서관과 주민과의 물리적 거리나 또 심리적 거리를 가깝게 했고요. 송파구청 지하에는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았을 때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책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요. 예.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는 간이도서대를 설치해서 또 쉽게 관심 가는 책을 꺼내볼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었는데요. 북쉐어링 행사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아, 북쉐어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을 나눈다, 공유한다 뭐 이런 뜻이니까요. 네. 그럼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집에 있는 다 읽은 책을 송파구청 지하에 있는 북카페로 가져오면 구매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행사예요. 예. 그런데 발행한 지 1년 6개월 미만의 신간만이 해당되고요. 정가의 최대 50%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한 사람당 최대 3권의 책을 되팔 수가 있는데요. 이는 일단 금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한 사람당 최대 3권까지 책을 팔 수 있도록 했고요. 네. 2달에 한 번 짝수달 첫째 수요일마다 열리는 행사인데요. 6월은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한 주 미뤄서 지난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행사 담당자 김동국 주무관에게 북쉐어링 행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시작은 2010년도부터 북리펀드 행사가 시작되었고 나름 신간을 확보하려고 행사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미만의 도서만 책을 사고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 최대 3권까지 저희들이 그 책을 사고 있습니다. 신간을 사려면 또 책값이 이제 비싸게 느껴질 수 있는데 1년 반 미만의 책을 사면 이제 저희들로서도 새 책을 사는 것보다는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고 보신 분들도 이제 집에 안에 묵혀두느니 다시 새 책을 또 이제는 구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서 나눔 행사가 진행되고 있지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1년 6개월 이내 신간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책 나눔 행사는 좀 오래된 책들이나 네. 그런 책들 가져와서 좀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1년 6개월 이내 신간을 또 금액의 최대 50%까지 돌려준다고 하니까 좀 참여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제가 가서 봤을 때요. 그 신간만 가져오다 보니까 그 책의 질이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그런 행사에 되면은 정말 집에서 더 이상 안 읽을 것 같다. 네. 그런 정말 낡은 책들 네. 가져가잖아요. 책만 가져오시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북쉐어링 행사에 가지고 온 책들은 정말 지금 당장 읽고 싶은 그런 새로운 책들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요. 네. 가격은 도서의 원래 가격에 따라서 지금 정찰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000원에서 1만 원 사이에 원래 주고 산 책은 3,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러니까 책을 파는 주민들은 집에서 어떻게 보면 묵혀 있게 될 책을 가지고 와서 수익이 생기게 되고요. 또 북카페를 운영하는 구청은 사실 매번 신간을 구매하는데 예산상의 부담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저렴한 가격에 신간을 구매할 수 있고 이거를 또 주민들과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좋아지는 거고요. 또 북카페를 이용하는 제3의 시민들도 덕분에 양질의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주민들이 실제로 좀 많이 찾나요? 어떤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북리펀드라는 행사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북쉐어링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변경을 한 건데요. 네. 북카페가 이미 송파구청 내에서 참 자리를 잘 잡았고요. 이 북쉐어링 행사도 2년 가까이 운영을 하면서 입소문을 타고 관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짧게 담아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책 쉐어링 하러 왔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참여자 대장에 네. 성함이랑 책 제목, 연락처 이렇게 적어주시면. 네, 3권 다 적으면 되죠? 3권까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은행이랑 뭐 계좌번호 이런 거 적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작년 12년도 12월에 산 건데 되나요? 예, 됩니다. 12월 이후에. 그럼 책값 언제 지급받아요? 6월 30일 전후 해가지고 계좌 입금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담당자분이랑 이제 참여해주신 주민분 이야기 들어봤는데 네. 그런데 좀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네. 가져온 책이 겹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그랬더니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또 그런 베스트셀러는 오신 분들도 많이 찾는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 권 정도는 이렇게 골고루 보실 수 있도록 북카페에 비치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관내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책들은 또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바자회나 도서 벽지 등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도 보낸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참 긍정적으로 순환이 되는 현장이었는데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다고 해요. 담당자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수년간 이 행사가 진행되면서 어느 한 주민은 계속 오시더라고요. 한 번 오실 때마다 이제 2-3권씩 가져오시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송파 구민인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구나. 책을 그러니까 실제 많이 사서 보시고 다시 또 계속 순환할 수 있게 움직이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고 책 읽는 분이 상당히 많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자기계발서랑 소설이 많습니다. 문제집이나 수험서가 아닌 이상 심하게 파손되거나 뭐 증정용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런 책은 저희들이 바꿔드리지는 않는데 그 외에는 다 사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뭐 수험서나 문제집 너무 오래된 책들은 몇 권 정도는 못 파시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에 대부분 책들은 이제 가져오시는 대로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요. 참여 시민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참여 시민들 만나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중고책을 이제 송파구청에 반납을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값을 이제 지불해준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읽었던 책들이기도 하고 저 같은 성격에는 그냥 한 번 읽었던 책은 다시 읽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듣고선 하게 됐습니다. 전 평소에도 이거 많이 알고 있던 사업이라서 자주 방문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한다고 들어가지고 방문하게 됐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아서 계속 참여하세요? 이게 사실 책값이 요새 만만치가 않잖아요. 보통 뭐 이 책도 2만 원인데 2만 원 주고 산 것도 1만 원을 돌려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책을 살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 구청 뭐 홈페이지에서 뭐 이런 행사를 한다는 그걸 보고 그냥 저도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이 취지가 쉐어링이라는 취지인데 이제 같이 공유하고 뭐 저도 이제 제가 좋은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의미가 넓혀질 수 있으니까. 네. 북쉐어링 행사 2달에 한 번씩 열리는 행사라고 하셨죠? 네, 이제 8월 첫째 주 수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송파구청 1층 북카페로 가시면 되니까요. 집에 있는 신간 안 읽고 있는 거 있으시다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서리 리포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작품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 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여름철 폭염은 노약자들에게 생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염 대비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시 뒤 인천시 행정탐방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금요 문화살롱 시간에는 살바도르 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로 널리 알려진 화가죠. 살바도르 달리의 모든 것 잠시 뒤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것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개발 제한 구역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운영한 혐의로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그린벨트 내 불법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물 860곳을 조사해 35건을 적발한 뒤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그린벨트는 구청이 허가한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고 가설물 건립, 토지 형질 변경, 무단 용도 변경,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의 친구라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갈과 상습 사기 혐의로 34살 임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젊은 종업원만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사장의 지인을 사칭해 돈을 빌려 달아나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양주시 부곡리에 있는 목재 장난감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기계와 목재 등이 타 1억여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수도권 이모저모 이번 주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인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기간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아시안게임이 진행되는 보름 동안에 2부제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는데요.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 전화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그리고 인천시정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주실 텐데요.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첫 소식이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주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주자 지금 모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총 3,142명을 모집하는데요. 주자가 566명과 부주자 2,576명을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주자로 현재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화봉송 주자가 되려면 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있나요? 네, 특별한 자격은 아니고요. 15세 이상으로 200에서 300m 정도를 성화봉송하는데 건강상 지장이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아, 이 성화봉송을 한번 해본다는 게 평생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이게 공개 모집하는 걸 처음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오는 6월 18일까지 공개 모집 중에 있고요.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홈페이지로 방문하시면 성화봉송 주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공개 모집에서 선발된 분들은 7, 8월경에 주자 교육과 예행 연습을 거쳐 성화봉송을 하시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이긴 한데요. 앞서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게임 기간 도중에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고요. 자세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인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씩 인천시 전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교통 혼잡과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2부제 대상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네, 2부제 대상 차량은 경차를 포함한 승용차,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타시도 차량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외교용, 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 차량, 장애인 및 결혼식 장례 차량, 임산부 차량과 영세업자 차량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 기간에 타시도 차량도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천을 방문하는 타시도 차량도 2부제에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럼 정말 2부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 네, 그렇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를 날짜에 맞춰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짝수 날은 짝수 차량이 운행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천 시정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를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하는데 마을기업이 어떤 건가요? 네,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네. 각종 지역 특산물부터 관광, 교육,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형태의 마을 기업이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람회를 열 만큼 마을 기업이 꽤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0년부터 마을 기업 지원 사업이 시작되었는데요. 2013년까지 전국에 분포된 마을 기업은 1,119개이며 이 마을 기업에서 고용한 인원이 1,117명입니다. 네. 매출액은 약 737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을 기업 박람회는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전국에서 우수 마을 기업 149개 업체가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 동문광장에서 우수 제품의 전시, 판매, 체험과 먹거리 장터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네. 13, 1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5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십니다. 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14 마을기업 박람회 홈페이지 또는 지역번호 032-449개 49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번 주말까지 열리니까 주말 이용해서 한번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이벤트는 없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박람회 프로그램으로는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윷놀이 대항전, OX 퀴즈, 빙고 게임 등 푸짐한 경품이 열려있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마술이나 풍선 마임, 버블쇼 같은 문화공연과 행복 추첨, 깜짝 경매, 땡처리 세일 등 게릴라식 이벤트도 예정되어 있어서요.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할거리가 있는 박람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무더위가 좀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굉장히 더울 거라고 일기예보가 돼 있고요. 인천시에서는 특별히 여름철 폭염 대책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대비해서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시 재난관리과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등으로 합동 TF팀을 구성해서요. 실시간 폭염 정보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뭐, 물론 폭염이라는 게 건강한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노인분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에게는 이 폭염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에는 독거노인을 포함한 3만 2천여 명의 폭염 취약계층이 계십니다. 이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4,142명의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취약계층 방문이나 안부전화를 통해 건강관리와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요.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예.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등 467개소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냉방기기를 완비하고 노인 등 취약 대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이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환자들의 증상에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폭염으로 인한 피해 증상으로는요. 두통과 어지러움, 의식 저하를 유발하는 열사병이나 일사병, 피로감이나 두통, 구토를 일으키는 열탈진, 근육경련을 일으키는 열경련, 발이나 발목이 붓는 열부종, 일시적으로 의식이 소실되는 열실신 등이 있습니다. 네. 뭐 본인이 이런 증상을 느낄 수도 있지만 뭐 지나가다가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주변에서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을 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조치해주면 좋을까요? 네. 인천시의 경우 119 구급대 전 차량에 아이스조끼, 아이스팩, 정맥 주사 세트 등 열질환 응급처리 장비를 구비하여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열경련 등의 환자 발생에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폭염 피해 환자가 발생하신 걸 보신다면 즉시 119에 전화하셔서 환자의 증상이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구급차를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환자를 그늘로 옮긴 후 착용한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시며 체온을 식힐 수 있도록 부채질이나 시원한 물로 옷을 적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천시 대변인실의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Can I give you a lift? Can I give you a lift?가 오늘 표현입니다. Can I give you a lift은 태워드릴까요? lift은 위로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차 등을 태워주기 아니면 얻어 타기 뜻 있습니다. 땅에서 차 안으로 올라가는 그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갈 때 이 표현 잘 안 쓰고요. 운전하는 사람이 가는 길에 내려줄 때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가는 길에 있는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내려줍니다. Can I give you a lift to a subway station? Can I give you a lift to a bus station? Sure, thanks. Can you drop me off at Gangnam Station? All right, great job everyone. Until next time, bye-bye.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는 작품만큼이나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술관에 묻어달라고 할 정도로 미술에 대한 사랑만큼은 지극했는데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림을 그렸던 살바도르 달리의 삶. 과연 얼마나 제멋대로였는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이 달리의 네 멋대로 해라. 네요. 그만큼 뭐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살바도르 달리는 초현실주의를 대표하는 작가고요. 그 당시 사이가 나빴던 앙드레 브루통이 달리를 보다 못해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제명했을 때도 달리는 나는 초현실주의 그 자체이기에 그 누구도 나를 내쫓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초현실주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그의 초현실주의적인 행위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찾아볼 수 있었고 이는 아마 달리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상황 때문에 초현실주의적인 행위를 보였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달리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에 있는 피게라스라는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는데요. 네. 법률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그리고 다정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나고요. 네. 그런데 달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이상한 묘비 하나를 보면서 자라게 되는데요. 그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 살바도르 달리가 적혀 있습니다. 네. 달리는 태어나기 전에 그 형이 사망하면서 그 형의 이름과 똑같은 거를 자기 이름으로 부여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의 묘비를 보면서 자라나야 했던 이런 상황은 어린 달리에게 아주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달리는 형은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여러 가지 말썽들을 참 많이 피웠고요. 또 그래서 이제 고집불통에다가 아나무인이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잘 달리의 예술적 재능을 보고 그가 화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예술의 대가들을 보면 항상 이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달리도 마찬가지 많은 서양 미술 작가들처럼 어머니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네, 달리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17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또 자신의 죽음과 또 동일시하는 그런 극도의 경험에도 빠지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해에 왕립미술학교로 입학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곳에서 달리는 역시 적응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자만심, 우월감으로 미술사 전통 자체를 부정하거나 또 교수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다가 결국 기말고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퇴학당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 퇴학당했을 나이가 이제 22살이었는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파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매거진에서나 볼 수밖에 없었던 큐비즘 같은 이제 여러 가지 모더니즘을 그 이제 작업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리로 가는데요. 그곳에서 젊은 달리는 피카소와 미로와 친분을 맺기도 하고 네. 미술사 대가들의 그런 자기가 부정했고 전통 자체를 부정했던 그런 대가들의 작품들을 직접 보기도 하게 되죠. 그 가운데 그 스페인 자국의 대가인 벨라스케즈라고 하는 작가에게 매료가 되고요. 네. 그러면서 그 벨라스케즈가 수염이 이렇게 났거든요. 네. 달리 시험 보면은 이렇게 돼서 귀까지 이렇게 막 말아 올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따라해요. 따라한 예, 거군요. 예,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염이 달리의 아이콘이 되죠. 예. 그런데 바로 여기서 달리가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는 운명의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의 여러 번의 이제 전환점이 있게 되는데 네.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만큼의 엄청난 사건은 그럼 어떤 사건인가요? 정말 달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했던 여인 갈라를 만나게 되는데요. 뭐 이 한 여인을 만나는 일이 엄청난 사건이겠는가 하겠지만 사실 달리의 인생이란 갈라를 만나기 전, 후 이렇게밖에 나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갈라는 달리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예. 그녀는 그 러시아인이었고요. 그 부모가 빠른 이제 망명을 하면서 이제 그 갈라가 러시아에서 성장을 해요. 네. 초현실주의 시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아이도 낳고 살아요. 그런데 달리를 만나게 돼요. 네. 그러면서 갈라는 다 버리고 애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달리하고 함께 살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몰래 둘이 또 결혼을 하지만 이제 캐톨릭 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제도 때문에 1958년이 되어서야 둘은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군요. 뭐 달리도 그렇지만 그 달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그 갈라라는 여인 둘 다 좀 뭐랄까 현실에서 많이 초월한 벗어난 그런 삶을 산 두 인물이네요. 네. 달리는 솔직히 오로지 갈라 말만 들었거든요. 근데 또 갈라는 그런 초현실주의적인 삶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매우 사회화되어 있던 굉장히 그 사교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머리도 좋고 막 이런 여인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 처음에 달리를 만나는데 달리가 그림도 제대로 못 그리고 캔버스 물감하는 것도 잘 모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네. 이제 아주 기초적인 그런 것도 가르치면서 그 정제된 작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훈련을 시켜요. 네. 근데 이 둘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갈라는 이제 달리가 그림을 그리면 둘둘 말고 갤러리를 다니면서 팔죠. 그러던 어느 날 갈라랑 공연을 보러 가기로 한 달리가 이제 힘들어서 못 가고 자기가 집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는데 네. 그때 그린 작품이 거의 이제 그 달리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기억의 지속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고독해 보이는 비현실적인 공간에 멀리 풍경이 있고요. 작품의 전경에 흐느적거리는 시계들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또 바닥에 걸쳐 있고 한 이 작품이 그 달리를 이제 일약 스타덤에 올리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 저도 찾아보고 이 그림 네, 아마 맞아요. 했어요. 아마 네네. 찾아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네. 시계가 마치 이렇게 물감처럼 주르륵 흐르는 네, 것처럼 맞아요. 물 흐르듯이. 나뭇가지에도 걸려 있고 책상에도 이렇게 흐르는 것처럼 네. 걸려 있는 그 그림이 네. 바로 달리의 대표작입니다. 네. 이제 달리는 어쨌든 이 작품을 계기로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든든한 지원자인 아내까지 있으니까 작가 생활이 걱정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달리는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이런 작가로서의 활동에는 뭐 전혀 어떠한 그런 것도 없었었고 네. 돈도 정말 펑펑 잘 썼고요. 네. 소위 부자가 됐었어요. 어. 근데 이제 달리의 초현실주의 사고에는 정치적 성향이 아주 강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초현실주의 그룹에서 제명을 당하게 돼요. 성향도 너무 강하고 그 초현실주의를 이렇게 이끌었던 창립했던 앙드레 브루통이 이제 이게 제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갈라랑 같이 미국을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뉴욕으로 온 두 사람은 달리가 초현실주의 영화를 통해서 그 모마라고 하는 곳에서 첫 초현실주의 전시를 할 때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이 두 남녀가 뉴욕에서 어떻게 하면 튄다를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눈에 띄겠다. 그래서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흥 부호들이 많았던 뉴욕에서는 이게 뭐야? 얘 누구야? 이러면서 호기심을 자극했군요. 그래서 달리가 파티를 한다. 그러면은 뉴욕을 휩쓸었던 무슨 뭐 락커들 그다음에 뭐 영화인들 달리 파티 못 가서 안달이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네. 기이한 행동을 또 파티를 열고 또 거기서 그림을 팔죠. 어쨌든 그 열광하던 그러한 달리의 그런 추종자들이 이제 미국인들 있었고 그들한테 또 달리가 말을 하면 단어만 이렇게 나열을 해요. 어렵게 문장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갈라. 달리 땡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초현실적인 인물로 아주 각광받게 되죠. 네.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다가 달리가 스페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요 사이에 뭐 모델이랑 뭐 바람도 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다 건너뛰고더라도 이제 스페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쯤에 갈라하고 달리도 이제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업무 관계가 돼요. 네. 그러면서도 갈라에 대한 의존도는 여전했고요. 달리는 그 갈라는 달리를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달리가 큰 돈이 된다는 건 알아요. 정말 달리가 뭐만 하면 다 돼요. 너무 잘 팔리고 네. 뭐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달리를 조종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요. 그 성을 사달라 그래서 달리가 또 그 성에서 자기가 혼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살다가 또 필요하면 달리 불러서 그림 좀 그려봐 이러면 또 그림 그려서 주면 또 이렇게 하고 뭐 그랬어요. 그러다가 네. 갈라가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달리는 그녀가 따로 나가 살고 있던 근교의 고성에서 그곳에서 살면서 또 작업을 하게 되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문화살롱 아마 미술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화가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호암미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유석현 앵커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응원 문자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